주식메이트 주소정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동아약품이 되겠습니다. 동아약품이 15,000원대에 거래가 되다가 9월 말에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주가의 흐름보다도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평소에 30만 주 거래되는 것이 최근에 1000만 주씩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총 주식수가 2700만 주인데 이렇게 1000만 주, 2000만 주 거래되는 흐름을 본다 그러면 동아약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뭐 숨겨진 건 아닙니다. 다 드러난 것인데 동아약품의 흐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일 수도 있다. 왜 15,000원부터 2만원까지 상승은 기껏해야 20%, 30%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아약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의 재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재무는 매출액이 2,700억이고 영업이익은 230억입니다. 시총은 5,300억. 제조하는 약만 고려했을 때 시총은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로 한다면 적정 시총은 3천억, 4천억 정도로 봐야 되는데 5,300억은 약간 고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재료죠. 재료인데 무엇으로 부각이 되고 있냐면 바로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경구용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최근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화제가 되고 있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상용화 임박. 이 상용화 임박의 뉴스로 인해서 주사형 치료제 종목들 급락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국내 경구용 치료제 역시 급락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만큼 후발주자의 리스크죠. 후발주자의 리스크. 그런데 왜 동아약품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는데 왜 동아약품은 반대로 상승하는가? 이거죠. 왜 반대로 상승하는가? 그것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 부분에서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어떤 의견을 표현했냐면, 미국 상원 의원 랜드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데소니드 흡입제를 긴급 사용 승인해줘라, 해야 한다, 강력 주장을 하고 있죠. 부데소니드 흡입제가 도대체 뭐길래, 그만큼 이 부데소니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데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동아약품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부데소니드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아약품은 부데소니드 관련해서 부데소니드 성분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았고 이것을 지금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동아약품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서 이미 식약처로부터 허가받고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바이오주들은 어떤 것 때문에 하락했는가? 부강약품은 포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치료제들은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현대바이오는 내년쯤에 임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풍제약은 이제 임상 이상을 마쳤고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라맥스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내놓고 있죠. 그럼 신풍제약도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데소니드라는 성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동아약품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상용화 임박했는데 부대손이드와 관련해서 제품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데도 늦지 않았는가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동화약품이 부네소니드 관련해서도 재료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머크의 치료제는 머크 제품은 머크 제품은 좀 일단 단점이 있어요. 머크 제품은 비싸다라는 거.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90만 원 정도.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바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 그냥 머크 치료제는 경증 치료제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중증 치료제로 정도 활용되지 이것이 보편화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죠. 보편화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화약품의 제품은 그만큼 저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에 있어서도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상 진행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뭐죠? 중간 보고서가 나오겠죠. 이상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15,00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15,000원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주가는 30-40% 오른 겁니다. 30-4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 정도는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은 10배 오른 종목도 있고 단기간에 5배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동화약품의 부대손이드 관련한 이런 재료들은 또 부각이 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이 동화약품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이 동화약품이 주로 투자했던 회사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많죠. 메디세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메디세이라는 이 회사는 바로 척추 임플란트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이 메디세이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200억 가량 투자했어요. 200억 투자. 그래서 이 메디세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적은 금액 아니죠. 200억 투자했는데 상장이 되면 이제 상장 차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BBB라는 회사였는데요. BBB 이 회사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케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스타트업 이 기업에도 투자를 했고, 뭐 제테마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테마, 뭐 필로시스 이런 데도, 그리고 상장되는 뷰노에 투자했죠. 이미 상장된 이 회사에서도 이미 투자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뭐 큰 금액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G플러스 생명과학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 2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20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면 이것도 잭팟이죠. 2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기대치가 있다. 동화약품이 단순한 약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재료로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기억할 것은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들과 관련해서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죠.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회사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구용 치료제 하나만으로 주가가 10배 상승한 종목도 있죠. 그런데 동화약품은 기껏 30% 정도, 30에서 3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동화약품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구용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먼저 주가가 떠서 하락을 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상승 초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입.
자,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기대치와 경구형 치료제로서의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머크라는 경구형 치료제 상용화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사용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죠. 이제 상승 초입인 동화약품에 대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동화약품 문자 주세요. 목표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